젊은 부부의 이혼 상담과 중년 부부의 이혼 상담이 대다수인데 요즘은요 황혼 이혼 상담이 또 많아요. 남성보다 웬만하면 여성 쪽이 아직까지는 많더라고요. 피해자인 쪽이. 부인이 있어도 발정난 강아지처럼 진짜 사창가 윤락업소를 드나들면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안 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자의 관점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남자. 이런 말하는 부부는 15년 내에 무조건 이혼한다. 좀 내용의 기름 관계로 씹힐 거 각오하고 원고를 좀 읽겠습니다. 뭐 정치인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계속 씹으세요. 요즘 저의 경우요, 방문 상담하고 전화 상담을 통틀어 갖고 여러 상담의 주제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상담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70%? 요 원고 쓸 때만 해도 60% 했는데 70%가 넘어요. 그게 이혼 상담이에요. 어떤 땐 지겨워요. 하루 종일 이혼 상담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 중에는 젊은 부부의 이혼 상담과 중년 부부의 이혼 상담이 대다수인데 요즘은요 황혼 이혼 상담이 또 많아요. 심한 경우는 49년생과 54년생 부부의 이혼 상담도 최근에 해봤는데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모양 나쁘게 하지 말고 조론하시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사시고 무슨 그 연세 이혼이냐고 뜯어 말렸어요. 그렇게 60대, 70대의 황혼 이혼 상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담을 해왔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 주제를 하나 만들게 됐고, 근데 이제 남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물론 뭐 남자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지만, 남성보다 웬만하면 여성 쪽이 아직까지는 많더라고요. 피해자인 쪽이.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남자, 이런 남자 조심하라는 뜻에서 9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성관계가 복잡한 남자예요. 남자의 바람기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어요.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꼭 나중에 다시 핀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성관계가 복잡한 남자는 작업 기술도 좋고 여자를 홀리는 기술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벌써 이렇게 좀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하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마시고 출발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부인이 있어도 발정난 강아지처럼 진짜 사창가 윤락업소를 드나들면서 다른 여자하고 짝짓기를 즐겨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는 대상, 마음을 쏟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정복하는 어떤 그 정복욕을 발산하는 그거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는 동물적인 본능 해소에만 몰두할 뿐이지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안 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런 남자 중에는 돌반지 훔쳐가지고 자기 딸의 돌반지를 훔쳐갖고 가서 그거로 모텔비하고 내연녀하고 분가분가하고 그런 남자도 봤어요. 상담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누라 카드 훔쳐갖고 나가갖고요. 술 처먹고 그거 갖고 여자하고 놀고 다니고 카드 명세서 누구한테 날라와요? 부인한테 날라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이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버릇이 나쁜 남자입니다. 술 먹으면 개 되는 남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매일같이 이런 술을 마시는 사람이거나 이미 아직 술 마시는 게 하나 일상생활이 된 술에 중독된 남자 이런 경우가 많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술 처먹고 들어와 갖고 밤새 깐죽깐죽하고 잠 안 재우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남자 있어요. 힘듭니다. 못 삽니다. 이런 남자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술 주사가 심해가지고 술 먹으면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하고 마누라 때리고 자식 때리고 하는 그런 남자는 진짜 버려야 될 남자 중에 우선순위에 꼽혀요. 그리고 폭력적인 남자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사랑해서 뺨 한 대 때렸다고요? 아니요. 데이트 과정에서 두들겨 팬 놈은요, 결혼하면은 더 심하게 때립니다. 개패듯이 팹니다. 그런 남자는 버려야 돼요. 이번에 최근에 신당역 그 살인 사건 있죠? 예? 집착하고 폭력 쓰고 하는 남자는 결국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누라 두들겨 패는 폭력적인 남자는 강한 자한테는 약해요. 자기보다 강한 남자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약한 여성과 아이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한 경우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골프채로 마누라 두들겨 패가지고 허벅지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후송하는 놈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버리셔야 돼요. 네 번째, 도박성, 다시 말해서 사행성이 심한 남자. 물론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로또 한두 번은 사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방 카지노 드나들고 그리고 고스톱 치고 카드놀이하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아주 밥 먹듯이 드나드는 남자. 이런 남자는 한탕주의를 쫓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경제 무너지고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은 뜬구름 쫓는 거예요. 내가 한 방만 하면. 근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자기를 추진하고 노력하다가 대박이 나는 경우 있어도 이 세상에 요행수 한 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한탕주의를 꿈꾸는 사행성, 도박성 있는 남자도 버리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그저 돈 훔쳐서라도 한 방만 노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싼 수입차를 모는 남자랍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뭐 독삼사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를 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할부금 내는 거 힘들어하면서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을 초과해 갖고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 이런 남자도 버리셔야 돼요. 현실감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또 바람기도 많을 수 있어요. 왜? 수입차는 여성들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직까지 수입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결국은 이제 돈을 못 모아요.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날그날 허세 부리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남자도 쥐뿔도 없는 놈이 폼생폼사하는 경우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내심이 없는 남자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자존심도 상할 때 있고 직장 같은 데서 까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남자가 있어요. 사직서를. 남자에게 인내심이 없다는 것은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의 인간이죠. 왜? 사람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표를 쓰고 싶을 때가 많아도 내 가정과 내 와이프와 내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고 참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남자도 버려주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자기 자랑에 지나친 남자예요. 원래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자기 자신이 속이 그득히 차 있는 남자는 자기 삼촌, 자기 형 뭐 이런 게 자기 아버지 팔지 않아요. 자기 자신 얘기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질 거 내세울 거 없는 남자가 뭐 행사장에 나가서 연예인하고 한 컷만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카톡에다 올려놓고 예? 무슨 고추 아가씨, 무슨 뭐 포도 아가씨 뭐 이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떤 결핍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옛날에 지점장 얘기했었죠. 청주의 뭐 은행 지점장 이야기요. 네. 근데 상종을 안 하지만. 그리고 여덟 번째, 주제 파악이 안 되고 폼생폼사, 사치와 낭비가 심한 남자예요. 근데 이런 남자는 겉모습만 보고 여자들이 잘 빠져요.
근데 살다 보면 영양가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진짜 인생에 영양가가 없는 남자다 이거예요. 통장은 마이너스 내갖고 쓰고 이러면서 진짜 폼생폼 사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진짜 월세집, 전세집 전전긍긍하기 바빠요. 남들 다 집 살 때 집도 못 사고. 그리고 이런 남자는 실제로 애 기저귀값, 분유값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가 만약에 한탕주의에다가 도박을 하는 도벽까지 있으면 이거 진짜 그날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살다 보면 여자가 혼자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도맡아야 돼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9번째, 지저분한 남자입니다. 머리에 비듬 나오고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자기 관리 안 하는 남자, 뭐 수염도 안 깎고 다니고 코털도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그런 거 관리 못하는 남자. 이런 남자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결벽증이 심한 남자도 같이 살기 힘들지만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머리에 비듬이 많고 뭐 피부가 그냥 막 뭐가 뼈다락지가 나도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그 탁하고 칙칙한 사람은 어떤 운명 철학적으로도 자기 운세를 풀어갈 기운이 없는 거고, 그렇게 지저분한 남자한테 누가 따르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거래가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환영받겠습니까? 이런 남자도 버리시기 바라고요.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성격 차이를 말하는데 사실 성격 차이는 부모 형제 간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혼하는 어떤 표면적인 구실이지 실제는 성격 차이로 이혼 안 해요. 오히려 대화가 막혀서 이혼을 한다 이겁니다. 대화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방적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부부들이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 없어요. 성의 격차 때문에 이혼들은 해도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결국은 이혼합니다. 오히려 이따금 다투는 부부는 살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다투는데 서로 거들떠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부분은 이혼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을 깔보는 말투예요. 부부 간에 일방이 일방을 무시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여성이 남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경멸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깨지는 거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시하는 게 친정을 욕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는, 니네 오빠는, 니네 동생은, 니네 아버지는. 사람이요, 아싸리 당사자를 한 대 주워박은 거는 참을 수 있어도요, 부모 욕하고 친정 식구 욕하는 거, 그거 가슴에 한 안 맺힐 여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혼하는 거 금방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때 절대로 서로 상대방을 욕을 하면 돼요. 아싸리 X야 그러고. 근데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넣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간에요, 뭐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가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살, 뭐 12살, 지금 20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도 자기야 당신, 아무개 아빠, 뭐 아무개 엄마 정도는 해줘야 되는. 야! 너! 이런 식으로다가 무시하는 투의 말투를 자주 쓰는 사람들도 끝이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자꾸 호칭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보다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부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치사한 얘기인데 3번째, 내가 번 돈 다 어디에다 썼어 하는 남자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들 굉장히 화나요. 내가 지하고 낳은 지 새끼 키우느라고 분유 사 먹이고 기저귀 사고 애 김밥 사주고 이런 데 썼는데 알량하게 저 돈 좀 벌어온다고 내가 이렇게 벌어다 준 돈 다 어디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예? 내가 번 돈 어디다 썼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진짜 부부가 같이 낳은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건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1000가지, 10,000가지, 50,000가지 정이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로서 찌질한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하듯이 깔아뭉개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 특히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부부가 파탄 나요. 이런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에 비해서 여자가 좀 학력이 짧고 남자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그 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학력은 좋지 않지만 사법시험을 붙었고 그랬고 나중에 훗날 대통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는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를 존중해줬지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빈곤하게 자랐다고 해서 무시하고 야, 너 깔아뭉개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셨던 거고 제가 아는 어느 인척인 장군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군은 갑종 간부 후보생을 나와가지고 나중에 군에 있을 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초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한자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어떻게 백년해로를 했냐 하면 부인을 서예학원에 보내서 서예도 가르치고 모르는 영어 알파벳서부터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주고 한자도 목편편 없고 가르쳐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은 참 개망나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좀 말썽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부부 자체만은 그래도 아주 이렇게 인꼬부부로 사셨어요. 백년해로하고 그 장부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해주세요. 무시하는 부분은 금방 깨집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